안녕하세요. 오종훈입니다. 오늘은 월세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전세가 없어지고 있다. 그리고 집값은 올라간다. 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좀 마인드 관련된 이야기만 하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 이야기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맨날 마인드 얘기만 하면 또 진부하고 또 듣는 분들이 얻어가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정책 이야기, 한번 제 생각 이야기, 그리고 또 이 정책들을 가지고 경매로 어떻게 적용을 시키면 좋을까?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월세 금액 자체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라고 해요. 그럼 이제 이유를 생각을 해 봐야 되겠죠? 월세가 왜 올라갈까? 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전세가 없기 때문입니다. 전세가 없기 때문이에요. 전세가 없기 때문에 월세 가격은 올라가는 거죠, 당연하게. 그럼 전세는 왜 없을까? 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지금 전세를 구하는 인원들이 너무 많습니다.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물건 자체가 대단지 위주에서 뭐 노원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서울 외곽 지역에서도 전세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몇천 세대에 있는 대단지 같은 경우도 전세 물건 자체가 없대요. 아예 없거나 아니면 한 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거 중개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 봤더니 지금 자기네들 죽겠다고, 이거 지금 중개 수수료로 해야 되는데 물건을 내놓는 사람들도 없고 지금 전세를 맞춰서 복비도 받아야 되는데 지금 그런 물건들도 없기 때문에 지금 중개사분들 죽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물 자체가 없다. 그러면 사람들이 전세 매물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집을 사버리자라고 하기에는 서울 집값이 지금 너무 많이 올랐죠. 그리고 정책적으로도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집을 사게끔 만들어 줘야죠. 그러면 대출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대출 자체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투자 같은 경우도 실거주 의무를 지금 박아 놨기 때문에 임대차 입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저는 이제 뭐 많은 전문가분들도 얘기를 하지만 2+2 이때부터 재앙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2+2가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이런 시기에서 계약갱신도 지금 거의 90 몇 프로가 늘었다고 하죠. 다 당연하게 전세 지금 살고 있으신 분들은 그럼 나 계약갱신 쓰겠다, 2+2 쓰겠다라고 해서 다 계약갱신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럼 계약갱신이 끝난 물건들 같은 경우 집주인들이 전세를 맞춰야 되는데, 지금 전세 매물 자체가 귀하고 전세 시장이 지금 집을 내놓는 사람들이 훨씬 더 우위 시장이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당연히 많이 받겠다. 어차피 한번 받으면 2+2이기 때문에 4년 동안 이 금액에 대한 것들을 못 받기 때문에 많이 받아야겠다라는 생각들을 하실 거고, 그러면 당연히 전세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전세를 구하려고 해도 생각했던 금액보다 훨씬 더 전세 금액이 많이 될 겁니다. 많이 올라갔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세 매물 자체가 없다라는 게 가장 큰 이유고, 그럼 월세로라도 살아야겠다라고 해서 월세를 구하는데, 그러니까 전세를 계약하러 갔다가 월세를 계약을 당하는 거죠. 그런 경우들이 지금 정말 많다고 해요. 그리고 월세를 한번 보면, 월세 같은 경우는 한 번 올라간 금액은 절대 내려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슈퍼마켓에서도 그렇잖아요. 과자 가격이 한 번 올라가면 내려오는 게 쉽지 않은 것처럼 이 월세 금액은 한 번 올라갔다라고 하면 내려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기본적으로 2년, 1년 이렇게 계약을 하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단가 자체가 좀 올라가져 있는 상황이 맞춰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이 많이 올라갔어요, 월세 같은 경우에.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도 그렇긴 하지만 이게 덩달아 풍선 효과로 빌라,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지금 월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뭐 5만 원에서 10만 원은 기본이고, 메인에 있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뭐 20만 원까지도 올라갔다고 하니까요. 동탄 같은 경우, 황교 이런 데는. 그래서 지금 월세가 올라가고 전세가 올라간다. 그럼 뭐 하나 남은 게 뭐죠? 집값이 당연히 올라가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저는 부자가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신규 진입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진짜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으면 지금 서울에 있는 집을 사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든 저는 가격이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가격이 계속 올라갈 것 같고, 서울 집값은 잡기가 어렵고,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든 서울 집값은 잡기가 어려우니까 하나는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근데 우린 경매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경매 관점에서 이제 이 상황들을 좀 보면 오히려 저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동산 이야기들 그리고 정책적으로 어렵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면 이 시장 자체가 굉장히 죽어요. 사람들이 사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조금 지켜보자.'라는 마음들이 앞서게 되고, 그런 마음들이 있다라고 하면 경매에서는 당연하게 경쟁자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의외로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낙찰을 받기도 합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이게 그냥 제 뇌피셜이 아니라 저는 이제 수업을 또 하고 있고 많은 수강생분들이 입찰을 또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입찰 경쟁자들도 보고 '야, 이 물건은 진짜 한 10 명, 20명 몰려야 되는데 뭐 3 명, 5 명밖에 안 들어왔어요.' 경매에서 3 명, 5 명은 한번 해볼 만한 입찰자거든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야, 이거 진짜 20명 정도 들어올 물건인데 이거밖에 안 들어왔어. 그리고 이 가격에 낙찰이 됐어?' 하는 물건들이 지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경매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이 더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시기에 잘 사두고, 그리고 이거를 뭐 2 년, 4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필요한 사람들한테 지금 시세보다 월등히 좀 싸게 내놓는 거죠. 그리고 이제 5월 9 일이 지나고 나면 종부세 관련해서 매물들이 또 다시 어느 정도 들어갈 거예요. 지금 세를 주고 있는 사람들이 공실로 뒀다가 이제 이걸 계속 공실로 둘 수가 없으니까 전세로라든지 뭐라든지 맞추겠죠. 근데 우리가 이 시기에 이 상황에서 경쟁자가 없는 상황에서 싸게 사서 또다시 우리 물건을 공실로 둔다. 그러면 실투자자들은 공실 물건을 좋아합니다. 세입자 들어가져 있는 물건을 잘 사질 않아요. 왜냐하면 세입자 들어가져 있는 물건 같은 경우에 이 사람 또 내보내야 되고, 그리고 2년 기다려야 되고 4년 기다려야 되고, 지방에 있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지금 바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 지금 공실로 둔다라고 하면 그 물건들보다는 우위에 설 수가 있겠죠, 당연하게. 그래서 저는 무조건 경매를 한다라고 하면은 공실로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입자를 맞춰서 실거주하는 인원들이 떠나가게 하는 게 아니라 공실로 둬서, 그리고 인테리어도 살짝살짝, 인테리어 같은 경우도 딱 해야 될 부분만 하시면 돼요. 뭐 전등이라든지 LED라든지 너무 노후화된, 그리고 또 노후화되어 있으면 좋죠. 노후화되어져 있으면 내가 이것까지 인테리어를 생각을 해서 입찰가를 선정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입찰을 하신다라고 하면 지금은 경매로서 너무 좋은 시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맨날 뭐 경매는 좋은 시기냐라는 이야기도 하는데, 저는 오히려 상승장보다는 하락장이나 이렇게 심리적으로 좀 많이 꺾여 있을 때가 경매에서는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쟁자를 줄이는 게 1번이에요, 경매는. 경매는 경쟁,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의왕 불나가 가지고 지금 난리 났잖아요. 지금 의왕 불나 가지고 "경매 지금 하면 안 된다. 지금 경매 말고 좋은 방법 많다." 지금 주식도 지금 오늘 보니까 삼성전자 몇 10% 막 오르고 이랬던데 "주식하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아이러니하게 지금 상황에서 경매를 지독하게 한번 해 보면 좋은 또 소식을 가져갈 수 있다.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지금 시기에 빌라나 이런 것들 하면 큰일 납니다, 진짜. 빌라 뭐 단기 매도하겠다라고 해서. 그리고 또 호소하시는 분 한 3 번, 4번 입찰하고 "아파트 낙찰 안 돼요. 아파트 어려워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입찰하시면 안 돼요, 경매는. 3 번, 4번 입찰을 해서 폐찰했다고 막 힘들어하시고, 물론 힘들 수는 있지만 상대적인 거지만 저는 폐찰 막 22번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낙찰 받고 막 이랬었는데, 저를 따라해라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경매를 하는 사람들은 당연하게 폐찰을 하는 거고, 오히려 폐찰이 되는 게 좋은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금액으로 낙찰이 안 되면 폐찰이 되는 게 맞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금액으로 낙찰이 돼야 수익이 나는 구조라고 본인들이 생각을 해서 입찰가를 선정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폐찰해서 아쉬울 수는 있지만 그 가격 이상 쓰는 거는 그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거기 때문에, 조사나 이런 것들이 잘 되어져 있다면 아쉬움이 없어야죠. 그래서 저는 경매에 입찰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아쉬움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매번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월세도 없고 전세도 없고 매매 가격은 많이 올라갔고, 매매도 그러다 보니까 물건 자체가 없고 실거주자들이 지금 거주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근데 지방시장은 전혀 다릅니다. 월세 많고 전세 많고 나와 있는 매물도 많고, 그리고 대출 잘 되고 매매 사업자 되고, 매매 사업자가 되니까 양도세 혜택 받을 수 있고 빠르게 단기 매도 가능하고, 그리고 지방에는 사람들이 안 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싸게 살 수 있고, 지금 시장 자체가 얼어붙었기 때문에 경쟁자를 많이 줄일 수 있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그냥 제 생각, 제 논리, 제 뇌피셜이 아니라 지금 낙찰 금액,
그리고 낙찰가가 모든 것들을 다 결정해 주고 있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경매에 이렇게 영상도 많이 올리고 매일매일 본단 말이죠. 정말 매일매일 봐요. 하루도 안 빠지고 경매 사이트 들어가서 보고, 그다음에 경매 영상 보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뉴스들이나 이런 것들 보다 보면 '아 지금 좋은 시기다.' 이 정책이나 규제가 있는 건 항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거지, 지금 가져야 되는 사람들은 언제나 매력적인 시장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 제가 계속 매번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좀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빌라도 몇 개 가지고 있는데 빌라 시장도 지금 월세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계약 다시 하려고 하다 보면은 중개사분들이 그래요. "아 진짜 빌라도 월세 계약 많이 늘었다."고, 그리고 금액도 많이 늘었다고. 빌라 같은 경우는 전세나 월세 내놓으면 지금 거의 한 달 안에 나갑니다. 왜냐면 빌라는 사고 싶은 사람보다 살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 종목이잖아요. 그 종목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빌려 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또 입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보고 입찰했다라고 하면 시간은 보낼 수는 있지만 결국 엑싯이 어렵기 때문에 결국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하는 건 아파트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 잘 생각해 보시면 좋고, 그럼 빌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냐? 저는 빌라 이거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 나중에 지금 전세를 주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계속 흘러간다라고 하면 한번 저는 전세를 없애고 월세로 다 바꾸려고 하는 어떤 국가적인 정책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이걸 바꿀 수 있게 전세 대출을 좀 유연하게 해주면 그때 다 월세로 바꾸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거 파는 거 거의 포기했습니다. 이거 뭐 판다라고 하면은 뭐 진짜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런 것도 껴있어야 좀 팔리는 거지. 아파트는 진짜 다 팔려요. 아파트는 웬만한 거 다 판 것 같아요, 싸게 잘 내놓으면. 근데 빌라 같은 경우가 진짜 안 팔리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월세도 없고 전세도 없고 지금 부동산 사람들이 다 재미없어 하고, 서울에 있는 아파트, 서울에 있는 부동산 좋은 거 모르냐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지금 그만한 가격이 없다, 그만한 돈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부동산 지금 포기하시면 안 되고 어떻게든 발버둥을 쳐서 서울에 있는 집을 사려고 하셔야 돼요. 이게 되게 염세적으로 들릴 수 있고 되게 속세적으로 들릴 수는 있지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사는 게 투자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든 씨드를 모아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살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저는 투자로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인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그 씨드가 부족하니까, 지금 그 돈이 없으니까 제가 매번 얘기하는 게, 그 돈이 부족한 것들을 경매를 통해서 씨드를 모아보자라는 겁니다. 뭐 저는 이 수업을 하면서, 제가 지금 경매 수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고맙게도 제 말을 잘 들어주시고 낙찰을 받고 하시는데, 그 낙찰된 물건들 보시면 다 공통점이에요. 그리고 그 공통점으로 되어져 있는 물건 같은 경우는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한 달 안에 다 팔았습니다. 이게 한두 개면 뭐 그러려니 하는데 물건 개수가 많아요. 그래서 한번 요런 것들, 네, 제 영상 그래도 꾸준히 봐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 말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해 주시니까 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거, 읍니면, 남들이 좋아하는 아파트는 절대 싸게 살 수 없습니다, 지방에서도. 어느 정도 입지가 형성이 되어져 있지만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좀 꺼려하는 부분들, 읍니면이나 아니면 층. 저는 2 층을 제일 좋아해요, 경매에서. 2 층은 사람들이 제일 꺼려하니까. 근데 꺼려하지만 싸게 살 수 있지만 그 인프라를 다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2 층을 가장 선호하는 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하는데, 팔리냐라는 것들 얘기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꼭 저희 물건이 아니더라도 사이트에 들어가면 다 실거래가 찍혀 있고 실거래가 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잘 체크를 해 보시면 내가 어떤 물건으로 어떻게 입찰을 해야 될지에 대한 방향성이 좀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경매에 요즘 관심 많으신가요? 저는 궁금해요. 경매 주변에 지금 경매하시기 때문에 제 영상 보시는 거겠지만 주변에서 경매하신다는 사람 많나요? 지금 코인이나 주식이 워낙 많이 올라 가지고 사람들 다 이거 하려고 하지 않나요? 아 그러면 진짜 이게 기회인데, 경매가. 사람들이 안 한다고 할 때가.
사람들이 다 한다고 만약에 상승장이고 가격이 진짜 많이 오르고 부동산에서도 포모 현상이라는 게 나왔을 때는 경매에서도 먹을 게 없습니다. 경매에서도 사람들이 비싸게 낙찰 받아가고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낙찰 받아가요. "경매는 무조건 돈 버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낙찰가 보고 실거래가 보면 진짜 '이 사람 돈 엄청 잃었구나. 엄청 손해 봤구나.' 이런 것도 볼 수 있어요. '야 이 가격에 왜 샀지? 이 가격에 왜 샀지?'라고 의아하게 되는 가격들이 있는데 실거래가 보면 여지없이 손해 보고 팔았습니다. 몇 천만 원, 몇 억 이렇게 손해 보고 팔았어요. 그 손해 이 부동산 시장도 그렇고 자산 시장 그리고 재테크 시장에서 제가 맨날 느끼는 건 '돈 버는 사람이 계속 번다.' 돈 버는 사람들은 다른 재테크 종목을 해도 버는 것 같아요. 근데 부동산 예를 들면 부동산 경매에서 돈을 잃었다라고 하면 주식 가면은 또 똑같이 잃어요.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주식이랑 부동산 같은 경우는 쪼금 다른 방식의 투자 방법이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결국 또 그 마음으로 그 마인드로 가서 하면 돈을 잃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지만 뭔가 공통점이 있고 그 공통점 속에서 '뭘 배울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계속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뉴스나 이런 것들을 보면 '야 월세 올라간다. 큰일 났다. 다 월세로 바뀌는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람들은 결국은 또 전세를 좋아하고 '전세 대출이나 이런 것들을 잘 용이하게 잘 해줄 수 있다.'라고 하면 또 사람들은 전세로 많이 몰리게 돼 있습니다. 참 어떻게 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울 집값은 더 올라갈 것 같은데요. 많이 올라갈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되면. 하지만 지방에 있는 시장은 미분양도 많이 나고 시장 자체가 안 좋으니까 서울의 아파트는 저는 지금은 경매로 싸게 사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진짜 돈이 많이 있으신 분, 여유 있으신 분들 제외하고는 근데 그래도 지금 서울에 입주자 수가 좀 있기 때문에 실거주하시는 분들 중에서 현금 여력이 좀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쪼끔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이지만 경쟁자가 또 워낙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어려울 것 같고 경매 같은 경우는 저는 결국 지방에 있는 시장 잘 공략을 해서 빠르게 단기 매도로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를 해서 시드를 모아서 서울에 있는 물건을 일반 매매나 급매나 요렇게 해서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은 또 그리고 텀이 되게 느려요. 이 주식이나 코인처럼 막 빠르게 이러는 것보다 좀 여유를 가져야 되고 여유가 없으면 부동산 시장에서는 상대방이 그런 것들을 귀신같이 알고 득달같이 달려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를 하셔 가지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부동산 시장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의왕 또 불나고 이래 가지고 경쟁자 수 많이 줄었을 거예요. 그런 기사들 딱 나오면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월세가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다. 이유는 전세가 없기 때문이고 전세가 없는 이유는 매물 자체가 없다. 매물 자체가 없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정책이나 규제에 대한 것들도 한몫을 하고 있다. 그리고 서울의 집값은 계속 올라간다. 그리고 경매를 하는 사람의 입장이다라고 하면 서울의 물건 같은 경우는 싸게 사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지방 시장에서 시드를 어느 정도 모아서 서울에 있는 물건을 급매나 일반 매매 하루라도 빨리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자. 이렇게 계획을 세우자라는 게 오늘 영상의 주제였습니다. 모두 고생하시고 저는 오늘 또 수업하러 갑니다. 오늘 또 가서 경매 얘기하면서 재밌는 시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뉴스 보다가 또 알려줘야 되는 것들 그리고 정리해야 될 것도 있으면 영상 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